그게 결국 혁신위원장이라면 돌려 얘기하면 비명계가 얘기하는 직전에 이제 리더였던 이낙연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오면 공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더라도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선택했고 마땅한 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차피 이 길에 들어선 바에야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더 강력한 지지층이 결집해서 이재명 대표를 총선을 치를 거냐? 아니면 지금 있는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훨씬 더 큰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한 혁신의 길에 나설 거냐에 대한 양단의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내정한 걸 보면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전자였던 게 분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선명성을 통해서 더 강력한 지지층 결집으로 이 내용들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 10분만 검색하면 나오는데 내상 커진 이재명 리더십. 여기 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기자들은 이랬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최고위에서 혁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기 10분 전 당대표실은 기자들한테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의 프로필을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기자들한테 생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곧장 기자들은 언론 기사 일단 SNS를 통해서 누군지부터 좀 검색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SNS엔 천안함 자폭설이나 코로나19의 미국 유래설, 미 정보당국의 한국 대선 개입설 등 음모론적 주장으로 가득했다. 이 대표의 공식 발표 전부터 기자실이 술렁였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기자들은 사실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될 거라고는 발표 10분 전에 알았습니다. 10분 전에 이 관련 프로필을 쭉 받아서 누구지? 모르는 사람이네 하고 일단 검색을 먼저 해보는 거죠. 구글링을 먼저 해봤는데 근데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SNS에 상당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병민 최고님, 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사실 뭐 같은 일일 수 있기 때문에 10분 검색하면 나오는데 왜 몰랐느냐. SNS를 인선할 때 보지 않나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의 인선을 하게 될 때에도 그가 과거에 했던 행적들, 특히 SNS의 발언들은 지금 현재 미치는 정치권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증 과정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 있었던 막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활동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혁신위원장이 되게 되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힘을 실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각종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택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나와서 혁신위를 맡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 내의 역할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재명 대표가 놓인 것은 아닌가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일단은 한 9시간 정도 만에 혁신위원장 사태가 완전히 일단락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모든 책임은 다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돌아가게 됐고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부터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기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9시간 만에 지금 결국 사퇴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거를 꼭 이재명 대표 한 명한테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이래경 임명 전날 저녁에 지도부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굉장히 의중을 갖고 픽업을 한 거 픽을 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좀 담고 그런 뉘앙스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최고위를 여는 건 좀 이례적입니다. 일요일에 비공개 최고위를 저녁에 열어서 함세용 등 원로들이 추천을 했다라고 이제 내정을 했다. 지도부 일부는 독단적 리더십이라고 좀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유상범 의원님. 뭐 최고위에도 다 참석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전날 저녁에 발표는 이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만 전날 저녁에 지도부도 사실 모르고 있다가 전날 저녁에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당에서 올릴 때 3배수 뭐 몇 배수 올려서 그 안에서 좀 논의를 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보통 중요한 인물, 특히 혁신위원장은 사실상 지금 비대위원장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굉장히 최고위원들 간에 네. 어떤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죠. 하다못해 저희 부대변인들 이런 네. 걸 선정할 때도 사전에 상의를 하는 과정을 딱 거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 네. 즉 이재명 대표가 현재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당대표 지위가 불안한 상태에 있고요. 혁신위원장도 본인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비명계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 네. 사실은 우여곡절 그때 혁신위원을 출범하기로 했고 정권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의 결국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본인이 다른 사람과 상의를 안 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비선 라인의 사실 논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미 이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그 선임 과정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일방적인 진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부글부글 끓는다는 표현까지 나온 겁니다. 이재정 의원님. 일단 요 내용을 보면은 뭐 함세웅 원로들이 추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원로들의 추천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전날 저녁에 일방 통보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발표를 한 건 분명 뭔가 논의가 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좀 섣부르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지점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방식에 동의하지 않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당내 의사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절차를 부득이 가게 된다면 더더욱 그 절차 안에서 상의를 했어야 되고 네.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묻는 것처럼 책임을 분산해 가면서 또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본의 아니게 저는 이내경 우리 혁신위원장이 내정돼서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듣게 된 이유는 당내를 통해서가 아니라 시민사회 일각에서 적절한 방식이 어떤 분인가로 얘기하고 이분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훌륭하신 사회대표를 시민의 리더십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네. 냉정하게 정치를 들여보고 또 가능한 것들을 모아내는 상황인데 사실 그분께도 이건 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일단 시민단체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긴 좀 이전부터 나오긴 나왔었다라는 거긴 한데 일단 지도부가 들은 거는 좀 나중에 뒤늦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성급하게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 유상범 의원님 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음 기사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비명계 제압 노린 이재명. 확실한 자기 사람 찾다 무리수.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네. 일단 여기 보겠습니다. 부제를 좀 보면은 왜 이래경 카드를 꺼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에 쫓긴 이재명 당 장악이 급했던 거 아니겠느냐라면서 뭐 이번 달에만 뭔가 재판이 계속 있고 또 다른 뭐 대장동 성남FC 재판도 본격화가 되고 있고 때문에 혁신위원장의 이재명을 위해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는 인사를 고른 거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입니다. 네. 일단 이거 조선일보의 보도라는 점을 좀 같이 감안을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유상범 의원님이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상식 실장님.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는 인사를 고른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비명을 치려다가 자충수가 됐다. 뭐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손에 피를 묻힐 사람 이런 표현은 너무 좀 과격한 표현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고 당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생각은 뭐 분명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이제 검증이 좀 덜 된 저런 분을 찾게 되는데 조금 저는 이재명 조급했었던 건 아닐까? 빨리 혁신위원장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급했던 그렇습니다.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저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좀 더 큰 정치, 큰 결단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까지 뜨게 된 것이 이제 사이다 같은 시원한 리더십이었는데 네. 저렇게
자기 위주로 자기의 이익을 좀 이렇게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분 저런 분을 계속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 뭐 아, 우리가 그럼 여기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 지켜줄? 예, 뭐 저는 어느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정치사를 이제 되짚어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정몽준 단일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결단도 과감히 수용하심으로써 그걸로 네. 이제 반전의 이제 계기를 만들었듯이 이재명 대표께서 너무 이제 자신의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한번 통 큰 정치를 하고 통 큰 결단을 하셨으면 어떨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상범 의원님. 네. 일단 조급한 결정이라는 건 굉장히 그 통보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짧았다는 얘기에 불과한데 사실은 3주가 걸렸습니다. 3주 걸렸는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이래경이 씨라는 분이 민평년에 네, 그 오랜 핵심적으로 활동을 한 분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 민평년 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30분 정도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쪽과 어느 정도 타협의 인물이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이분이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이해찬 전 대표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 옹호 발언을 합니다. 네. 저는 어느 정도 관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치밀한 과정 속에서 비록 과거의 그 SNS 발언에 대한 검증한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을 그 선택을 장고 끝에 선택을 했는데 네. 그것이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큰 그 국민적 비판 또 기자들의 비판이 직면하게 되면서 이제 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을 둔다는 것은 네. 당대표가 권한을 놓겠다는 의미인데 네. 이건 거꾸로 혁신위원장을 놓는 것이 당대표가 사실상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혁신위원장을 하여금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는 사람을 앉힌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네, 이재정 의원님. 네. 뭐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런 얼굴을 뽑는 과정이죠.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선곡적으로 하는 방법은 당내 인사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인데 그게 결국 혁신위원장이라면 돌려 얘기하면 비명계가 얘기하는 직전에 이제 리더였던 이낙연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오면 공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더라도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선택했고 마땅한 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어차피 이 길에 들어선 바에야는 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상징적으로도 다른 타당의 세력도 만족시켜야 되고 국민 일반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네. 국민이 양분되어 각기 다른 당을 이제 지지했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각기 다른 인사를 지지했는데 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정말 이러나 저러나 물탄 듯 무용한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 결국은 반대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는 건데 왜 이런 길에 들어섰는지 우리 당이 조금 더 좀 냉정해지면 싶습니다. 그냥 네. 하기 좋은 비판은 하기 좋은 때입니다. 의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들이 사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권 주자에서 유력 주자에 올라서 있는 등 본인이 갖고 있는 지지층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강력한 팬덤의 힘에 힘입어서 이 극단적 지지층들에 대한 결집에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더 강력한 지지층이 결집해서 이재명 대표를 총선을 치를 거냐? 네. 아니면 지금 있는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훨씬 더 큰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한 혁신의 길에 나설 거냐에 대한 양단의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내정한 걸 보면 네.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전자였던 게 분명해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선명성을 통해서 네. 더 강력한 지지층 결집으로 이 내용들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고 네. 하지만 그 판단 결과 국민의 싸늘한 여론에 직면하고 당내에서의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처절한 실패의 길에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다른 당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가야 될 길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한 치열한 노선 투쟁의 길에 지금쯤 접어든 게 아닌가라고 밖에서는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병민 최고의 말씀 중에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나왔습니다. 길 두 개의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강성 지지층을 좀 더 결집을 해서 가는 거를 택한 거 아니겠느냐.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걸 보면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정 의원님. 네.
말씀 나온 이 두 개의 길 중에 외연 확장과 이 지지층을 더 결집해서 가는 이 두 개의 길 중에 지지층 결집을 택한 거다. 이거는 이런 해석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통상 혁신과 비혁신에 너무 단순하게 진영들을 구축하고 가치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두 개만이 사실 아니다. 그렇죠.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강성이란 말을 붙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지지층들이 원하는 혁신의 방향과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방향이 다르진 않아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 방식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적절한 전략, 전술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되려 방향에까지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비판이 정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되려 당 내에서 전당대회를 할 때와 같은 네. 당의 강령이라든지 당의 원칙을 놓고 먼저 논의하는 사람을 놓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원내 의원들이 늘 갑론을박 치받고만 있는 것 같지만 모아낼 수 있는 가치들이 있는데 사람을 염두하고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의사가 합의되지 않는 거죠. 누군가의 머리 부분과 누군가의 몸통 부분과 누군가의 다리 부분만 합체해서 로봇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네. 모두가 합체하는 인물을 골라낼 수는 없거든요. 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요. 네. 지금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김혜영 전 의원 이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좀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명계죠.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특정 개인을 위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에서 뭐 갑론을박 말이 많지만 얘기를 모을 때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갑론을박의 한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지금 비명계에선 어떻게 보느냐. 지금 당 이재명 대표가 개인을 위한 정당으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식 실장님. 네. 이게 지금 비명계는 이례경 인선 의도가 있고 이재명 대표 본인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혜영 의원님의 저런 주장에는 뭐까지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네. 당내 뭐 여러 가지 당연한 여러 가지 또 미래를 위한 모색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영향이 없는 정당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어떤 지금이 이제 분출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백화쟁명식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 네. 지금 현역 의원들이다 보니까 공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또 강성 팬덤을 아무래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장 여기 나와서 패널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제 네. 강성 팬덤을 의식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천을 목전에 둔 현역 의원들은 그게 더 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좀 이재명 대표께서 네. 우리 민주당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좀 공론화되고 백화쟁명식의 여러 가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좀 더 확실하게 깔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가쟁명의 판을 좀 깔아주면 좋겠다. 사실 의총이 또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 이제 아마 이러면 내일로 예상이 되는데 내일 사실상 상임위원장 얘기를 하려고 모이는 자리긴 합니다만 요 얘기가 또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이 된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례경 사태의 침묵. 일단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있고요. 친명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신에 이제 주변의 측근들 친명에서는 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엄호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관련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분이 그렇다 해서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천안함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뭐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재명을 지지했으니까 안 된다. 이재명 뭐 사당화냐 이런 논리까지 나와요. 예. 그러면 국민의 절반이 이재명을 지지했는데 그 절반을 빼고 그럼 윤석열 지지한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됩니까? 이것도 참. 네, 지금 장경태, 정청래 의원 두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고 그럼 하면 안 되냐? 그럼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을 하는 게 맞냐?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뽑는 게 맞냐라는 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니 이게 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재정 의원님, 네. 정청래 의원님의 말씀은 뭐 의견 뭐 아이고 그렇게 들을 수도 네. 있는데 비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약간 기름을 붓는 효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지금 할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낙연 전 후보를 모셔와서 비대위원장으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누가 또 동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취지 정청래 의원의 지적에 저도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네. 저는 뭐 이 상황을 불러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고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크지만 우리 당내에서 이재명계가 다수다라는 것은 조금 그 시선은 걷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박강원 원내대표가 네. 당선이 됐습니다. 다들 그 당시에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네. 이재명에 대한 견제다라고 했는데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네. 캠프의 일원이었고요. 근데 그 지지의 포션을 보면요. 그러니까 비율을 보면은 실제 이재명 캠프에 있었던 의원들이 대다수가 박강원 대표를 지지하는데 옮겨갔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 네. 당내에는 친명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관망파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처럼 이재명 대표는 어떤 계파를 등에 업고 이런 권력작용에 나서 전대에서 당선됐다기보다는 네. 그 자체가 가진 어떤 상징성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인데 지금 현상 역시도 이재명의 욕심이라기보다는 당 대표가 가진 권한 그리고 네. 지난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권한 때문에 똑같이 아까 우리 김혜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기준으로만 돌아가는 정말 거기에만 복무하는 사당화돼 있다라는 취지의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늘 대표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늘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견제하기 위한 적절한 건강한 시스템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극복한다는 느낌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지 네. 그 자체를 무너뜨린다가 해법은 아닌 거죠. 네, 이상식 실장님. 예, 제가 진보 쪽 패널이긴 하지만 장경태 최고께서 네. 비리는 아니잖아 저렇게 말씀하신 건 정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리나 불법도 중요하지만은 국가관이나 가치관 이런 게 얼마나 세계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4.3 항쟁에 대해서 좀 잘못된 발언을 하신 김재원 최고나 또 태영호 최고 이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옹호한다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기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어쨌거나 처음에 띄운 이 이래경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지금 사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새 혁신위원장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새 혁신위원장 지금 상황으로 봐선 구인난이 명약관한 지금 그런 상황이죠. 다음 인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본인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검증이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인선할 때는 좀 어떤 점을 고려하면서 보실 계획이세요? 역량이 있고 또 신망이 있고 그런 분들을 주변 의견을 참조해서 잘 찾아봐야 되겠죠. 다음에도 외부 인사로 하실 거세요? 자, 고맙습니다. 네, 역량이 있고 신망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겠죠. 다음에도 외부 인사로 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자, 고맙습니다. 라고 지금 차를 타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앞에 OX 팻말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재정 의원님은 뭘 꽂으실지 제가 알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다음 인선 내부에서 뽑아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꽂아주세요. 다음 인선은 내부에서 O. 지금 의원님들은 O. 이게 좀 갈립니다. 네. 일단 O 말고 그럼 X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최고님. 네, 뭐
내부에서 뽑겠다는 건 적정 수준에서 통합하고 봉합하면서 가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뭐 외부에서 뽑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혁신위원장 선발 절차는 무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물 건너간 상황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혁신위원장을 새로이 누구를 뽑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대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비대위로 넘어갈 정도의 심각한 상황 양단의 결단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내부에 있는 인사가 적정 수준의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건 감동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내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내부에서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부에서 불가능하다. 그럼 내부에서 뽑아야 한다. 근데 외부에 그럼 X를 꽂으신 건 내부에서 뽑아야 한다는데 X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스스로가 누군가의 혁신위원장을 올려갖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개혁할 수 있는 네. 그 상황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를 지키냐 아니냐에 대한 양단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저 5를 뽑은 거는 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와 이제 사실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해서 네. 비대위로 가기 위해 중간 단계 정도의 혁신위원장을 뽑은 겁니다. 뽑겠다는 건데 네. 지금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지금 외부 위원을 가지고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영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결국 위원장을 뽑겠다는 그 의도가 이제 드러났고 그게 이제 사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대안은 그 이재명 대표와 어느 네.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또 강한 반발을 하지 않는 적정한 내부 인원을 뽑는다면 그나마 혁신위를 발족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를 한 겁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네. 김병민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네. 사실은 이와 같이 시작하면서 혁신위원장 선발의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사실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네. 이렇다면 혁신위원장을 외부로 들여온다고 한다는 것은 내부에서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중간에 약간 살짝 헷갈렸습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뽑아야 한다기 때문에 X가 외부에서 모셔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O가 내부에서 이제 뽑아야 된다라는 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네.